해가 맞닿은 히말라야 산맥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인도 라다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 끝엔 해발 6,153m 스톡항그리가 있습니다. (5,000m) 남짓한 고개를 수차례 넘는 인고의 시간. 이런 풍경들을 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두세 달 동안 훈련해서 온 것 같고, 전문 산악인도 고산병으로 힘들어하는 스톡항그리. 그 정상에 서겠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던 도전이었습니다. 올려. 힘듦 그 이상의 힘듦 같아요.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영만리 타국에서 나를 넘어서겠다는 의식. 어쩌면 무모해서 더 아름다운 청춘들의 치열했던 여름날을 만나봅니다. 하루 남짓 하늘길을 날아 도착한 땅. 인도의 스위스라 불리는 마날리입니다. 해발고도 2,100m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의 들머리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온 우리 오지 탐사 대원들도 히말라야 등반이라는 첫 모험을 향해 길을 재촉합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식량 좀 구입하고 이제 장비에 있어서 뭐 지도라든지 뭐 가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조, 두 조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족했던 이것 정보를 얻기 위해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지형 파악. इसका cheaper out here. अच्छा. This is new one. This one is Oh, yung atang namin siya mo. 18년도. this one is made with the local people of Litauen. 마카벨리 트레킹에 이제 카라반 해가지고 저희가 스톡항그리를 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샹라나 뭐 이런 고개가 많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구글에서도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이런 걸까요?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한시름 놓았더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이 적힌 마니차인데요. Here is the Tibetan script. Tibetan. 티벳 문양으로 온마니 반매음이라고 팔을 멀리하고 복을 가까이 한다는 뜻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본께 복을 불러드린다고 우리 복을 얻었어요. 이것도 그럼 똑같은 거야? 스톡항그리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대염들의 염원이 담긴 스톡항그리로 가기 위해선 상당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인도 북부 마날리에서 라다크의 수도 레까지 장장 472km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죠. 자동차로 20시간 넘게 올라야 하는 고산도로. 이미 백두산 정상 높이는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고도 3,310m. 괜찮아요? 살짝 메스껍스. 그 높이를 실감하는 사이 라다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로탕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980m 로탕고개에 이르자 히말라야 만년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름답기만 한 이 풍경 속엔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말로 시체가 쌓인 길이란 뜻의 로탕. 1년에 8개월가량
폭설이 지속되는 탓에 사람의 접근을 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이 녹는 6월부터 9월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열리는 신비의 고개. 대원들은 자연이 빚은 선물을 가슴속에 담고 가기로 합니다.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 것처럼 대원들에게도 이번 기회는 소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탄고개 4,000m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오지 탐사대에 뽑혀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대원들 다 고산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 고산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현재 4,000m인데 대원들 다 컨디션 좋은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여정이 좀 나름 기대가 됩니다. 히말라야에 오기 위해 뜨겁게 보낸 지난날. 서로 다른 꿈과 고민을 안고 20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문 산악인이 아니기에 이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시험했던 기나긴 선발 과정. 수많은 지원자 중 10명의 대원들에게 스톡항그리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거듭된 산행훈련. 때론 끝까지 해냈다는 기쁨을 만끽했고 다 왔습니다. 이마에 혹이 좀 났어요. 때론 아픔도 겪어야 했죠. 살짝 울 뻔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건 새로운 길에 대한 호기심 때문. 저 행복합니다. 화이팅! 무슨 기회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도전한다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갈팡질팡하고 그런 입장이었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자신감과 좀 용기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이 탐사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좀 통해가지고 항상 정형화된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도 공부하고 인생에 그렇게 같은 길만을 걸어가다 보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도착한 곳 라다크의 수도 레이입니다. 한때는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오래전 티베트의 일부였던 이 땅은 지금도 티베트 불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비롭고 장엄한 곳입니다. 특히 도시를 감싼 히말라야 산맥은 라다크만의 절경. 해발 6,153m. 스톡항그리가 드디어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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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장비일 뿐이다. 저희 이 로고가 저 스톡항그리 설산을 배탕으로 만든 로고인데 로고를 가슴에 단 만큼 자랑스럽게 저 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느낌이 좀 더 달라요. 이제 진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저기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소리! 스톡항그리 가자! (6,000m) 고산을 오르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도 적응. 대원들은 내에서 가장 높은 5,000m 고개를 오르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카르둔 고개는 차로 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그 높이만 5,602m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죠. 대원들 준비됐나요? 네. 위에 대원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해발 고도가 5,381m인데 지금 많이 숨이 차고 힘들기도 한데 끝까지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도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는다는 이곳의 상황을 대원들의 복장이 말해주네요. 힘든 게 어디 날씨뿐이겠습니까? 5,000m 이상 고지대에선 평지보다 산소량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희박한 공기와 매서운 바람. 이날 눈발까지 날려 고개 정상은 안개만이 자욱합니다. 비로소 실감나는 고산지대와의 만남. 걸어서 3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3분 정도 이동한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숨 찰 줄 몰랐네요. 스톡항그리 가는 길목에서는 숨이 더 찰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첫인상을 뒤로하고 대원들은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고산 적응 훈련의 후유증인지 성희의 상태가 좋질 않네요. 괜찮아? 안 괜찮아? 많이 힘들어? 두통과 호흡곤란, 구토 증세까지 전형적인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상황. 다이아목스 손 따줄게. 월미에다가 고산이 겹친 것 같은데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손이 차갑고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재활 트레이너로 일하는 성희인데 이곳에선 속수무책이네요. 저는 너무 겁나는데 나 육천 못 가겠는데 또 옆에서 이제 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를 올라와 보니까 이게 그냥 공중부양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그냥 냇가에 버려진 아기 마냥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막 눈치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러고 그런 거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고 내가 풀어나가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하려고 했던 성희. 그러나 때론 곁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다음 날 고산 적응 훈련을 마친 대원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스톡항그리로 가기 위해선 5,000m가 넘는 고개와 마카 계곡을 건너는 100km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헤미스 국립공원에 속한 마카밸리는 고산지대 특유의 풍광이 살아있어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 마카밸리의 시작점인 잔스카르 강에 도착하니 아직 공사가 한창인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름이면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 홍수가 나 때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마카 계곡으로 달리 들어갈 방법이 없어 툭 하면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생각한 방안은 바로 이것. 아슬아슬 수동으로 움직이는 하늘다리입니다. 지금은 주로 물건을 운송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다리가 끊길 땐 사람이 타기도 하죠. Good bridge, just have a little bit up and down, yeah. It's high. It's just to carry the load. It's not possible. 때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의 체험 코스도 되는데요. How you feel? A bit nervous because it's wood and it's pretty strong currents. See you on the other side.
꼭 잡으세요. 용감한 자매네요. 저라면 꿈도 못 꿨을 텐데 말이죠. 인도에서 히링에서 흘러나온 강을 이렇게 건너는 거는 두 번 다시는 없지 않을까. 여기 강심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따 건너편에서 뵙겠습니다. 아, 젊음이란 게 이래서 좋나 봅니다. 아, 저 강물 좀 봐요. 화면으로만 봐도 오금이절인데 진짜 건너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100m 남짓한 짜릿한 모험. 기분 어땠어요? 무섭진 않고 다만 짐이 좀 빠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꽉 껴안고 타서 그랬습니다. Are there any accidents? Yeah. There are so many accidents. Fall down in the water. They just fall down. 분명 무섭지 않다 했는데 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강 건너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대원들이 걸어야 하는 거리는 무려 19km. 속도를 좀 내야겠는데요. 계곡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사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중 마카 마을은 이곳에서 가장 큰 촌락. 여름이 되면 샛노란 유채꽃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대원들에겐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인심 좋은 마을 아주머니께서 고생했다며 차를 내어주시는데요. 우유에 홍차와 향신료를 섞어 만든 인도의 국민차 짜이! 처음엔 향신료 특유의 매운 향이 낯설지만 먹다 보면 묘하게 중독되는 맛.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생각날 정도죠. 오지 탐사에서 현지 거를 계속 먹으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맛있습니다. 갈증도 달랬겠다. 마을 근처 야영장에서 하루 묵기로 합니다. 텐트 쓸 때는 이렇게 질퍽질퍽한 데가 쉬는 게 아니야. 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마른 데다가 쳐야지. 문이 이쪽으로.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이제 저기 좀 당겨줄래?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내야만 하죠. 집에선 이불 개는 것조차 안 했을 아이들. 밖에 나오니 제법 우젓한데요. 하지만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나름 대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며 내공을 다진 효근이가 요리를 맡았네요. 햄참치 김치찌개를 빙자한 부대찌개, 그리고 오늘 짜장라면, 그리고 그 여기 감자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그 삶은 감자랑 같이 해서 오믈렛이랑 해가지고 이제 좀 푸짐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오, 그거 오늘 다 할 수 있겠어요? 오, 근데 자취신공이 빈말은 아니었나 보네요. 보조를 자처한 성찬이가 비록 인스턴트지만 짜장을 만들고 있고요. 메인 셰프 효근이는 참치 김치찌개로 실력 발휘를 해보네요. 맛이야 진짜. 맛있어? 아, 볶음지 자체가 맛있어. 심지어 간도 안 했어. 간도 안 했어. 아니,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고양이 맛? 고양이 맛? 엄마 보고 싶다. 어머니 이름을 불러봅니다. 진짜 여기도 많이 느낀 건데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김치 콩나물국을 해주시는데 엄마 또 김치 콩나물국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막 저희도 지금 다 대원들은 쉬는데 식량 팀원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식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더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해주신 건데 제가 너무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효근이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대원들.
이 정도로 진수성찬일 줄 몰랐네요. 포크 웅사는 잡어. 잘 먹을게. 오 맞다. 10시간을 걸은 끝에 먹는 밥이니 아우 그 맛이 오죽 꿀맛일까요? 감히 맛을 뭐라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천고백에서 짜장면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식당 차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어. 체력 보충 단단히 했으니 내일 또 힘내서 걸을 수 있겠죠?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의 열기. 마을을 벗어나 타충채까지 오늘은 15km를 걸어야 합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는 탓에 주변은 더 삭막해지고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믿음이죠. 히말라야 우리는 히스토리 셋넷 깡따구 하나로 가는 히스토리 팀.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똑같았던 풍경이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8시간을 걸어 4,000m 고지를 넘어서자 라다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캉야츠봉이 대원들을 반깁니다. 수고 많았다고, 잘했다고 대원들을 격려해 주네요. 올라올 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인생이 쓴맛처럼 진짜 힘들었는데 와서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진짜 고생 끝에 단맛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산에서 삶을 배우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대장님이 그러셨는데 이런 고개가 저희 인생에 또 얼마큼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게 뭐 다를 것 없이 항상 가는 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이 글러브가 제가 옛날에 그냥 운동 좀 그럼 운동 마니아 효근이의 쓰디쓴 인생 고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애착이 좀 저한테 많이 있는. 제가 엄청 쪼만했었거든요. 뭐 등치도 쪼만하고 얼굴도 이렇게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좀 따돌림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나약했던 소녀는 어느새 씩씩한 어른이 됐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 특전사를 나왔고 지금은 체육교육과를 다니며 선생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죠. 효근이는 한 발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소 터득하는 중입니다. 제가 뭐 선생님 나중에 되면은 오지탐사대라는 게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역경이고 시련이고 시험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걸 알면 선생님이 돼서도 그런 마음, 그런 좀 저의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이제 거기까지 이끌게 가게 되면 더 발전한 사람, 더 발전한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트레킹을 한 지도 3일째. 이 길도 이젠 익숙해지나 했더니 이놈의 강물이 심술을 부리네요. 거센 물살이 대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빙하가 많이 녹아서 강물이 많이 푸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위로 특히 요리조리 왔는데 여기 앞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어서 대원들 모두 양말과 신발을 벗고 건널 상황입니다. 불어난 강물의 발원지는 바로 6,000m를 훌쩍 넘는 만년설산. 이 물이 다 빙하가 녹아서 생긴 거라니 와, 실로 엄청나네요. 이곳 현지인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 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대신 날씨가 화창해지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하네요. 처음엔 왜 그럴까 의아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대원들. 산악구조대로 활동했던 경식이조차 힘에 부친가 봅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안고 힘들게 올라온 오늘의 목적지. 니말링 초원이 드넓게 펼쳐지네요. 오늘은 초지를 적시는 물가 옆에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원들의 컨디션이 좋질 않네요. 오늘 부쩍 힘든 내색을 보였던 경식이와 항상 선두에 섰던 동욱이마저 고산병이 난 건데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 천천히 일어나. 게다가 열까지 오르는 상황. 38.6도예요. 경식이도 조금 좋아지다가 또 계속 열이 안 떨어지거든. 경식이도 아까 맨발로 강물을 건넜던 게 무리가 됐나 보네요. 체온 조절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약간 버틸만 하다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서 내려왔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열이 확 오르는.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던데 체력에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장정 셋이 제일 골골합니다. 젊다고 폐기로도 되는 게 아니다, 그지? 천천히 적응하면서 가자. 그동안 자신의 한계와 싸우며 스스로를 단련했던 경식이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습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마라톤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 또 산을 알게 되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관련 학부를 전공하면서 좀 서툴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발, 두 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지 않아 싶습니다. 그리고 오지 탐사대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또 가치관이라든지 성격도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또 기존의 새로운 걸 또 보고 느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준비해주세요. 평소보다 늦은 식사를 하는 아이들. 아픈 친구를 위해 뜨끈한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먹고 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 먹고 좀 쉬었더니 그새 살아났네요. 참 녀석들. 젊어서 그런지 회복력 하나 끝내줍니다. 아 부럽다. 먹어서 좀 살아나는 거야. 머리가 아픈데 밥은 맛있습니다. 마르고 키도 큰 게 꼭 우리 아들 주한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다 안쓰럽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아프지 마라. 너희들 보니까 진짜 내 마음 찢어진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못 봤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니말링은 이맘때가 되면 초지를 찾아온 유목민들의 여름 주거지로 변하는데요. 양과 염소를 기르고 치즈를 만들며 앞으로 8개월가량 지속될 혹독한 겨울을 날채비를 합니다. 대원들에겐 쉽게 오지 않을 기회. 유목민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행히 낯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이것저것 터전을 옮기는 유명민의 특성상 살림살이가 단출합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사셨는지 궁금하고. Karena cium bandor yulla soda yung 지금 지우빠빠자는 유라 소다 사람 제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나온 건데 정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다른 풍경과 자기 전에 다른 풍경들이 저를 너무나도 감격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찾아서 날씨 이방인의 안녕을 빌어주는 노랫소리가 지친 대원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여정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는지 후회도 되고 그림 같은 풍경도 시들해지죠. 고갯길이 많은 땅이란 뜻의 라다크. 그 이름처럼 4,000에서 5,000m 고개를 쉼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게 걷기를 꼬박 일주일. 드디어 마지막 고개 마토라를 넘는 날입니다. 해발 4,930m 마토라에서 꿈에 그리던 목적지 스톡항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던 대원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한가 보네요. 저기 막 어떻게 뭐 멀리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보다가 딱 그 눈앞에서 눈을 딱 마주친 그 느낌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저희들이 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트레킹하고 많이 단련했고, 그리고 오지 탐사대 대원이라면 저 정도는 점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2주 만에 스톡항그리 베이스 캠프에 닿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등산객들로 더욱 붐비는 스톡항그리. 히말라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아 정상에 오를 수 있어서인데요. 대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Hey, go to summit! 아, 진짜 나보다 아까 울 뻔했다. 괜찮아. 저희 모두가 해발 4,980에 스톡 베이스 캠프에 올 줄 몰랐고, 아까 도착해서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애가 울 뻔했지만 오는 건 스톡항그리 정상 가서 오려고 참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정상 등반을 위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정상석 보는 사진. 정상까지 총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중간에 크레바스가 있어서, 크레바스가 뭐죠? 틈이죠, 틈. 그러니까 1m 정도 뭐 이렇게 있으면 점프 해야 되는 코스가 있대요. 깜깜할 때 가야 되니까 되게 조심해야겠죠. 저기를 2시간에 걸쳐서 통과해야 돼. 올라가야 돼요. 빙하 지역을 건너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는 대원들. 생각보다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대원들 여기 저희 뭐 11일 동안
트레킹 걸쳐서 카라반 걸쳐서 여기까지 온 거 체력들 보고 열의들 보면 충분히 저희 한 60%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스톡한그리 등반. 그만큼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7시간 동안은 계속 걸어야 되니까 능선 붙기 전 밑에 쓰기 전. 눈이 없으면 뭐 그냥 스틱으로 쏘고 무방할 것 같고. 어제 온 외국인 등산객도 갑작스러운 눈발에 등반을 중도 포기했다는데요. 대원들은 설상 등반에 필요한 전문 기술들을 다시 훈련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곧 스톡한그리 정상에 올라갈 때도 설산에 올라갈 건데 기대도 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눈 높이를 보니까 되게 깊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조금 더 긴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6,000m가 넘는 설산을 오르는 건 처음인 대원들. 스톡한그리는 과연 이들의 도전을 허락해 줄까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촬영을 담당한 지윤이가 준비한 깜짝 선물. 여기 오기 전 한국에서 훈련받던 영상입니다. 와 진짜 젊었다. 이게 불과 3개월 전 일이라니. 아득한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말이죠. 도전 정신과 패기 하나로 똘똘 뭉쳤던 지난날. 지금 보니 왜 이리 어려 보일까요? 갑작스레 등장한 부모님 얼굴에 놀란 대원들. 아빠야, 인도 라다크 스톡한그리 간 걸 축하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이번에 가면 많이 볼 것 같아. 끝까지 건강하게 조심히 다녀오길 바란다. 어이, 딸 김성희, 안녕? 힘들지? 그래, 힘든 만큼 보람 있는 거야. 아빠가 니 간다 하길래 잘 생각했다 했다. 그래, 몸조심 잘 갔다 왔나? 아빠가 딸내미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내미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김진균, 이번 히말라야 탐사대 잘 다녀오길 엄마는 믿는다. 이번 여정이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너의 인생에 이번 탐사가 멋진 한 페이지가 될 거야. 탐사대 화이팅! 김진균 화이팅!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집에서 기다릴게. 잘 다녀와. 사랑해. 사랑하는 민재야.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민재야 사랑해. 드디어 히말라야까지 가네. 다정하게 나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그동안 견뎌왔던 마음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늘 곁에 있어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습니다. 스톡한그리 정상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맨날 밖에서 뭐 도전이다 모험이다 그런 거 한답시고 걱정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근데도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손수건에 이름을 썼거든요. 가족 이름 펼쳐서 사진 찍고 안전히 내려와서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론 힘에 겨웠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 이제 그 시간의 끝에서 마지막 도전을 준비합니다. 꽃을 선물하듯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드디어 결전의 시간. 자정 무렵 대원들이 등반 준비에 나섰습니다.
헤드 부분? 하루 만에 고도를 무려 1000m 이상 높여야 하는 고단한 싸움이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천에 대한 고소의 높이에 처음 노출되는 것이고 운행 시간이 안에 들어있어? 2배 내지 3배는 걸릴 것이라서 판단하에 정상 공격은 항상 이렇게 12시나 11시나 12시나 이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오직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원들의 걸음이 평소보다 둔하네요.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레스트 스텝.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다리 힘으로 올랐다. 다리 힘으로. 다리 힘으로 걷지 말라고 했지. 내가. 걷지 말라고 했지. 어? 특히니 이렇게 동반하면은 오래 못 간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 낙오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다리 쭉 피면서 뒷다리 뼈를 쓰는 이런 기분도 쉬게 해주는 거지. 근육을 잘 안 되지. 근데 그거 한번 해봐. 오늘 버리고. 레스트 스텝은 가파른 경사길을 오를 때 다리에 잠시 휴식을 주는 등산 보행법입니다. 의식적으로 다리를 곧게 펴면서 걸어줘야 금방 지치지 않고 장시간 오를 수 있죠. 한 고비를 넘기자 이번엔 빙하 구간이 나타납니다. 여름이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질퍽해진 빙설은 최악의 상황. 크레바스가 있어서 제일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경락이 제일 좋고 안전한 길. 시커멓게 입을 벌린 크레바스는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을 기세. 이곳에 빠지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젠을 신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인업이 없단 말이야? 수차 한번 챙기려고. 아이젠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빙하지대를 만나서 저희 아이젠을 간단하게 신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길을 우회한 끝에 다행히도 아까보다 폭이 좁은 크레바스를 찾았네요. 한참을 올라온 것 같은데도 아직 고도 5,000m 중반. 예상했던 것보다 진행이 더 더딥니다. 자, 점점 고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고도 오차 322m입니다. 대원들 컨디션 다 좋은 것 같은데 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날씨도 좀 춥고 그런데 계속 고도가 올라가니까 숨도 다시 점점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고생한 만큼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사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둑했던 주위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5시간 만에 도착한 스톡항그리 중턱. 앞으로 온 만큼을 더 걸어야 한다는데 대원들 표정을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와 진짜 힘듦 그 이상의 힘듦 같아요.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나 싶기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기까지 못 올라올까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드네요. 6,000m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대원들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걸까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일치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인정. 와. 짱 바뀌신 거 아닙니까? 거의 6천 가까이 와서 해돋이를 보는 거는 역시 아무나에게나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제 자신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원들과 함께 올라와서 일출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작은 위로. 그 힘을 받아 또 힘차게 올라가 보자, 얘들아. 고도를 높일수록 산소는 희박해지고 대원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완전히 소진된 체력. 이제부턴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마지막 마의 급경사 구간. 돌무더기로 뒤덮인 가파른 너덜지대는 전문 산악인조차 힘들어하는 고된 길. 게다가 양옆은 낭떠러지입니다. 혹시나 모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등산용 밧줄인 자일로 묶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도 이 줄이 잡아주는 거죠. 한 줄 자일에 서로를 의지한 채 다시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발걸음. 겨우 한 발 내딛는데 몇 초가 걸리는 인고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긴 여정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등정 성공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했기에 모두가 잊지 못할 오늘. 시원하게 펼쳐진 히말라야의 산맥들이 그동안의 고생에 답례를 합니다. 날이 좋을 때는 멀리 네팔의 고봉들까지 볼 수 있는 스톡한그리의 정상. 굽이굽이 이어진 고개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보는 듯하네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르라 괜찮다. 오르라 네가 해냈다. 오르라 뭐 이렇게 서러워. 그냥 너무 좋아서 3개월 동안 고생한 게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땡큐. 뭔가 힘들었던 게 이제 막 하나도 안 힘들고, 진짜 대원들이랑 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 너무 좋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넘는 고개는 너희 인생의 작은 고개에 불과할 뿐이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마다의 오지를 찾아 떠난 기나긴 여정. 라다크에서 보낸 시간들은 매 순간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얻어낸 작은 성취. 낯설고 험난했던 그 길의 끝에서 오지 탐사 대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듦의 한계를 더 높여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남들보다 힘든 거 버텨내고 도전하는데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남들이 저한테 넌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너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좀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좀 고쳐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지 탐사대가 끝나면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리고 같은 비슷한 생활을 하겠지만 오지 탐사대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물을 한번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물을 한 번이라도 벗어나본 사람으로서 다시 그 우물로 들어가더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잊었던 꿈 내 맘 또 그렸네 움츠렸던 시간 모두 모아 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트립길을